자, 시작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그럼 양도 차익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가자고요. 725쪽 725쪽 양괄호 2번 나와 있죠? 양괄호 2번. 자,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얘기한다. 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럼 양도차익 공식을 한번 펼쳐볼까요?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세 가지죠? 이렇게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요에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네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와? 가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필요경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라고요. 자, 그래서 725쪽. 자, 취득가액. 취득가액 나와 있죠? 근데 양도가액이 뭐예요? 양도가액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 수입금액. 총 받은 금액. 그래서 이번에 시험자에 가면 이거는 단독 문제는 없어요. 오지선다형으로 한 지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단독 지문은 출제 안 된다고요 이번에. 그러나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 수입금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다? 양도가액을, 자,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놔요? 매수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원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다? 매도자가. 근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 이 지문 주의하시고, 체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왔잖아요. 실제 양도가액 쭉 나와 있죠? 1번, 2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출제 제외. 자, 꼭대기 1번. 양도가액은 괄호가 뭐다? 법조문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 꼭대기 총 수입금액이 뭐다? 양도가액이다. 근데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양도가액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유는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양도가액엔 포함해요. 그러나 양도 시기에는 제외한다. 양도 시기에는 제외해요. 날짜에는.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떠드는지 모르겠구만. 이거 양도 시기 날짜에서는 제외한다.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가액에는 포함한다. 날짜에는 제외한다. 왜 제외해? 빨리 거두려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날짜에는 제외하고 가격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왜 양도 시기에는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왜 양도 가격에는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배웠다고 그러네. 이상하다, 새롭다 그러면 결석하거나 복습을 안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세법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요경비 취득가액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취득가액. 자, 지금부터 이제 실지 취득가액이 뭐냐? 뭐를 알아야 돼? 포함하는 거. 실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있다고요. 부대비용 대표적으로 뭐를 포함한다? A.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거는 뭐다? 이자잖아. 이자. 추가 부담 이자. 이자 상당액은 사업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다? 추가 부담 이자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취득 원가가 5억이다. 이자가 1억 주기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사업자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장부에 취득가액과 구분해서 뭐를 적게 돼 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추가 부담 이자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개인들은 뭐라 그래? 개인들은 취득 원가에다가 역시 뭐를 부담해? 이자 상당액.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이거를 합쳐서 거래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확정하잖아요. 그다음 취득원가가 5억이야. 이자가 얼마야? 1억. 그래서 계약서를 얼마에 쓰는 거야? 6억.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장기 할부 취득. 할부 취득. 그럼 항상 할부 취득하면 원가액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 사업자는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뜻은 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나왔잖아요. 먼저 밑에 리을.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이 약정이 뭐야?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이자 주기로.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 장기 할부 취득이라고요. 할부 취득. 그러면 취득 원가에 뭐를 가산하여?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그럼 이자는 약정된 이자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이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현재 가치하는 차금.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A는 현재 가치하는 차금만 알면 돼요. 단 이자인데 뭐다? 지연이자. 주기로 해놓고 지연. 그럼 추가로 나간 거는 약정된 게 아니죠? 지연이나 추가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슨 이자? 대출이자. 대출금 이자도 공제 못 받아요. 불포함이란 뜻은 공제받지 못한다. 지연 추가이자. 이건 약정된 이자가 아니죠? 그리고 집 살 때 대출이자도 공제 못 받아요. 왜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 매도자가 없잖아. 대출이자는 항상 양도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았잖아요. 땅 살려고 집 살려고. 매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뭐만 공제를 받는다? 할부이자. 할부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를 더한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만 더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아요. 취득할 때 낸 세금. 거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컨설팅 비용 이런 거 매입가액에 더해서 공제를 받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공제받아요.
나머지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2번에 보면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죠.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뭐다? 타소득. 여기 보세요.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 공제받은 금액은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못 받아요.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다고요. 그럼 양도세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거 꼭대기잖아. 미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포함했죠?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6억이 됐잖아요,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근데 이걸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밑줄 그어요.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 타소득에도 이미 먼저 공제받았죠? 공제받은 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요. 10억이에요. 그럼 얼마에 취득했어? 6억. 취득가액이 6억이잖아. 원가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더해서 취득가액이 6억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얼마를 빼야 돼? 6억. 그럼 단순 계산은 4억이 나오죠?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타소득에서 사업소득이죠? 타소득에서 5천만 원 공제받았어. 공제받았어요. 타소득에서 이미. 그럼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에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잘 들어야 돼. 이거 공제한다.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5천만 원을 뭐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죠? 그럼 공제받은 거는 팔아먹을 때는 얼마만 공제받는 거야? 5억 5천만 원만. 이렇게. 여기서 또 받으면 이중공제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5천만 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에 뭐를 위해서? 공제한다. 왜 공제해? 타소득에서 공제 받았으니까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똑같아요. 원리가. 자, B번 감가상각비 딱 밑줄 그어요.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잖아. 그럼 받은 만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뜻입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취득가액이 6억에서 5억 5천으로 감소되는 거예요. 공제받았으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법조문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끝났네 이제.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들어가요. 자,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다. 그러나 옆에 적어요. 무슨 지출액은 공제 못 받는다.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이해의 공통점은 뭐야? 수선비야. 수선비. 그래서 수선비는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수익적 지출액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를 공제받는 거다? 자본적 지출액. 옆에 딱 적어요. 수익적 지출액은 X.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대표적으로 뭐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즉 내용연수, 수명이 연장되는 거. 건물 수명이 연장되면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죠? 이거를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뭐예요?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 유지.
이런 거 유지를 위한 지출 이런 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라고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자, 여기 보세요. 분양받았다. 도배를 다시 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도배를 다시 하면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방확장 공사를 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방확장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자본적이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싱크대를 교체했다. 싱크대를 교체했다. 자본적, 수익적. 수익적이야 이런 거는. 원상복구하는 거라고요. 현상 유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화장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현상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칼을 들이대지. 성령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내 몸값이 올라가. 자,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오른쪽 기억. 자산의 가치 내용연서 박스가 이게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이다. 외우지 말고 느낌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박스 A. 포인트가 뭐다? 개조. 자, 개조. 개조는 자본적이다. 건물을 뜯어 고쳤죠? 그럼 새 건물이 되잖아.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자본적이다 이거지. 등등등. 그 다음 니은. 용도 변경했다. 개량했다. 그리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했다. 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용 편의가 뭐다? 방확장. 방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거실을 확장했다. 이런 거 아파트 값 올라가요. 그래서 거실을 확장하는데 또는 아파트 방을 늘려서 3개짜리 4개 늘리는데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팔아먹을 때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자본적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이거 별 딱 붙여요. 똑같은 거야. 디귿. 취득 발생한 이런 소송 비용, 화해 비용도 공제해요. 공제한다고요. 공제해줘요. 이런 것도. 이런 거 다 공제를 해준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죠. 자, 728쪽. 자, 수익적이 나왔네. 꼭대기. 자, 수익적은 유지비용입니다. 유지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도 도장을 했다. 방수를 다시 했다. 도배를 다시 했다. 전구를 교체했다.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거는 현상 유지, 원상 복구를 위한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양도,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 아니라 직접 비용입니다. 이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중 비용, 인지 때 이런 거 다 공제 받아요. 취득할 때 나갔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고 팔아먹을 때 지출했다면 양도가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개정된 게 마지막 줄 밑줄 그어요. 명도비용. 명도비용도 작년부터는 공제해줘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왜 나왔어요? 대주주를 위해서. 대주주는 양도세도 물고 증권거래세도 내야죠. 이중과세다. 그래서 대주주는 양도세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공제해주겠다. 자, 그 다음 디귿 별 하나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포인트가 뭐다? 매각차손. 만기 전에 팔면은 손해났다. 그래서 매각차손은 뭐다? 양도할 때 필요함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매각차손. 근데 매각차손 50만원 손해났어. 공제받아요? 공제받는다고요. 어디에다 팔아야 돼? 금융기관. 상대방을 따져요.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손해난 비용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금융기관 이외. 이외라고 나와 있죠? 옆에 1번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다. 그래도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대로 한다.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은 거야. 이외이자에게 할인받으니까 150만 원이 손해났다.
그럼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한도 없이. 그러면 틀려요. 한도가 있다고요.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한도로 함. 그리고 상대방 관계 없이 그러면 틀려요.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박스 별 표시. 그래서 이런 거를 뭐다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증명하는 서류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얘기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가 증명을 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알아들었어요? 보관하거나 지금 박스하고 있어요. 근데 증빙 서류가 없어. 영수증을 못 받았죠? 그럼 영수증을 못 받더라도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옆에 뭐가 나왔어요? 실제 지출 사실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금융거래. 그냥 입증하면 안 돼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증하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냥 입증은 틀린 지문이에요. 금융거래. 그래서 영수증을 못 받더라도 반드시 거래를 뭘로 하라?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하면은 속일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뭐다? 공제 가능하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돼요.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계좌 이체를 하라. 금융거래를 하라 이거지. 그러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딱 정리 딱 됐네. 이게 별 딱 붙여요 이거. 오른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만 알아야 돼. 다섯 번째 나왔잖아요. 다른 소득 금액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죠.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거 소송비용,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거 이미 공제받았어요.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여기 보자고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런 용어 썼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소득에서 공제 받았잖아. 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자, 기본만 했어요. 이번에 출제 제외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기본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단독 문제는 없어요. 단독 문제는 없다고요. 그러나 오지선다의 용어로 하나는 물어볼 수가 있다. 물어보는 게 대표적으로 뭐다? 이거요, 이거.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원래 6억이었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공제 받았으므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네.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뭐를 빼야 됩니까? 물가상승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다. 그게 뭐가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에서 빼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와? 과세, 표준.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요. 여기까지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앞에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돼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경우와 추계 결정하는 것을 구분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장특공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공제. 이에는 반드시 뭐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뭐다? 세율, 이 부분. 그리고 이 과정을 신고납부하죠. 이 과정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이 복잡하죠? 어려워요? 복잡해? 자, 그럼 지금부터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로 들어간다고요. 3번 배웠어요.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자, 기초가 어디 나왔어? 자, 기초를 먼저 하죠. 앞에 나왔잖아. 기초 박스에. 자, 720페이지. 이게 기초가 돼야 뒤에 거를 할 수 있어요. 자, 720페이지 박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죠. 제일 아래. 자, 기초가 돼. 이게 기초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해준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요. 토건, 조만 해준다. 그리고 괄호 조심하라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 자, 좌우간 괄호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 포함하면 틀려요. 이게 기초입니다. 토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 괄호가 승계조합원이잖아. 이런 투기꾼이므로 안 해줍니다. 제외. 자, 그리고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리고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투기꾼.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등기 대상인데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미등기는 등기가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따라오고 있나요? 없으면 옆에 적고요. 자, 세 개가 기초예요. 자, 그 다음 공제액은 어떻게 구해? 공제액은 1단계에서 양도 차익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이렇게. 공제액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어디에서?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항상 장기는 차익이다. 자, 그 다음 방법.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더라도 이거는 물적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미등기 빼고는 계속해줘요. 기본이. 그래서 공제 방법은 어떻게 간다? 자산별로. 자산별로 뭐다? 각각 공제한다. 그래서 장특공제의 기본이 이렇게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기초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요건이 충족되면 각각 공제한다. 자, 이러면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이 나와요. 이제 소득금액이 나온다. 반드시 뭐다? 비교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헷갈리지 말자. 자, 그럼 기본공제는 칠판 봐요. 기본공제는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왜? 기본공제니까 다 해줘. 다. 모든 양도자산. 왼쪽을 물어보면 토, 건, 조만 이렇게 벌써 달라요. 기초공제니까 다 해주는 거야.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 보유기간 안 따져. 기초공제니까 보유기간 안 따져. 이쪽은 3년 따져요. 단 공통사항은 뭐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줘.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빼는 거죠? 그 어떻게 공제? 소득별로. 1호, 2호, 3호 소득별로 각각인데 여기는 금액이 꼭 적혀 있어요. 동일하게 각각 연 얼마,
250. 그래서 양도세는 250까지 남으면 세금이 없어요. 단 250을 공제해야 돼. 뭘로 공제한다? 순서대로. 연 250. 100년 보유하더라도 소득별로 연 250. 뒤에 건 안 해줘요. 이게 기본공제의 기초는 뭐야?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절대로 자산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 왜?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는 토건조 자산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자산별로. 벌써 다르잖아. 그럼 장기와 기본공제의 공통점은 뭐밖에 없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라고요. 이게 기초야, 기초. 기초예요, 이게. 이게 되고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야지, 이제. 뒤로 가서 이제 확인해야죠. 자, 729쪽. 자, 식을 일단은 접수해야죠. 729쪽. 밑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포인트는 국내 것만 해줘요. 물가상승분 국내 것만. 국외는 절대로 안 해줘요.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뭐만? 토, 건, 조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권리하면 틀려요. 부동산상 권리하면 틀려. 조합원 입주권. 그럼 실질소득,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자, 넘어가죠. 730페이지. 자, 공제 취지는 결집효과 완화, 동결효과 방지. 결국 양도세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쌓인 소득이 완화가 되고 장특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의 목표가 있다. 안 해주면 안 파니까. 자, 적용 대상은 딱 세 가지만 한다. 토, 건, 조. 이러니까 상가는 해줘요, 안 해줘요? 상가도 해줘요. 토지 건물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주택은 해줘요. 해줘요. 자, 보유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딱 하나 뭐만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 괄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외.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집이었기 때문에. 승계 조합원은 투기꾼 안 해줍니다. 자, 박스. 국내 것만 해준다. 그리고 등기된 것만 해준다. 3년 보유만 해준다. 토건 조만 해준다. 여기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자 해줘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자는 안 해준다고요. 다주택자는 외자가 들어갔잖아. 외자가. 자, 그래서 배제하는 경우 오른쪽 국외권은 안 해줘. 물가상승분 다른 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다. 미등기 안 해줘. 3년 미만 안 해줘. 토건조 2회 안 해줘. 자, 거기서 알아야 될 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3주택자는 안 해줘. 그리고 우리가 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을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는 뭐를 포함한다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뭐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주택을 안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은 해줘요. 주택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 비사업용 토지도 투기 목적인데 장특공제 해줘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 지역 이외 다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는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가 해줍니다. 비자가 붙으면 이거 투기 목적이잖아. 비사업용 땅. 이거요,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해주다가 투기꾼들 장특공제를 안 해줬어. 그거 또 해줬어. 반발하니까.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놓고 세율에서 세금 폭탄을 매겨버려. 세율에서 기본 세율이 16에서 52%까지 과세해. 그리고 지정지역의 투기지역이죠.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땅은 여기에다 다시 10%를 가산해 버립니다. 또 더해 10%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사업용 땅은 장특공제해 줘요. 그 대신 세율에서 폭탄을 매긴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16에서 52.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땅은 여기에다 10을 또 더해.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얘기야? 26에서 최대 62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적용해요. 세율에서 불이익을 준다. 자, 공제액 밑으로 공제액 내려왔어요. 자, 양도차익은 어디까지 계산한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한정한다. 괄호 조심하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일 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자고요. 조합원 입주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첫째, 원시 취득자만 해준다. 승계 취득자는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면 원시만 해주고 승계 취득자는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3년 보유 따질 때 부동산을 취득하잖아.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 관리처분 인가일. 여기까지가 집입니다. 인가일 이후부터는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집이 뭐가 돼버린다?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년 보유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보유 따지는 거예요. 절대 양도일까지 하면 틀려요. 그리고 양도차익 세금 계산할 때도 뭐다?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계산한다. 이유는 이때까지 집이었으므로. 그래서 3년 따질 때나 양도차익 계산할 때나 양도일까지 하면 무조건 틀려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전까지만 계산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관리처분 인가일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이때까지 집이었기 때문에. 그럼 맞는 지문. 그리고 공제금액은 어떻게 한다? 항상 어디다 곱한다? 파란 거? 양도차익. 절대 가입하면 안 돼요. 이게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번에 시행령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올해 강화시켰어요. 자, 칠판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죠? 각각 공제하잖아. 그럼 자산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하는 거지. 이런 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럼 외우지 말고, 그럼 물가 상승분이니까 1번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 2%. 3%가 2%로 강화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 8%씩. 그럼 2번 오른쪽은 대표주자가 뭐예요? 1세대 1주택인데 뭐다? 고가주택. 대표주자가 고가주택이에요. 1년에 8%, 나머지는 전부 1년에 2%. 그럼 뭐만 암기하면 돼? 2단 8단. 2단 8단만 알면 끝나잖아요. 그럼 왼쪽은 최저 6%. 그리고 이번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15년. 작년은 10년까지였어요. 강화시켰다. 상가 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은 작년과 똑같아. 8%잖아요. 그럼 8, 3,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80.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왼쪽은 토지상가 이런 것들은 최저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가 한도예요. 오른쪽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8324죠? 최저 한도는 몇 프로까지 간다? 80%까지.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7년 이상 8년 미만의 별 하나 딱 붙여봐요. 7년 이상 8년 미만. 자, 왼쪽을 물어보면 몇 프로? 2단 274. 오른쪽을 물어보면 8단 8, 7, 56 이렇게. 2단 8단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곱할 때는 어디에다 곱하라? 앞에다가 뒤에다가 곱하면 한 칸 밀려나요. 자, 그 다음 밑에 파란 거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3년 보유하면. 근데 비거주자가 팔았다. 그래서 비거주자도 해주는데 뭐다? 세금 혜택을 덜 줘. 거주자가 팔 때 여기 봐. 거주자가 팔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거주자가 팔 때 그럼 비거주자는 무조건 뭐만 해준다? 6에서 30만 해줘요. 비거주자가 들어가면 위에도 6에서 30 밑에도 뭐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확대 적용 배제. 이 얘기는 뭐다? 6에서 30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비거주자가 따라가면 6에서 30%까지만 해주겠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 1주택자다. 고가주택이죠? 그럼 비거주자는 24에서 80을 받잖아요. 그럼 거주자가 고가주택을 판 게 아니라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해주겠다? 6에서 30%까지만 해주겠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자, 이게 장특공제. 자, 그 다음 밑에는 보유기간. 자, 원칙은 몇 년? 3년.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출제되는 거 2월 과세잖아. 자, 2월 과세는 항상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보유기간 따질 때 줄여서 뭐라 그런다? 증여한 배우자를 증여자. 그 다음 2월 과세는 항상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자 기준. 2월 과세 딱 긋고 밑에 증여자 줄여서. 수종자 하면 틀려요. 증여한 배우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한다고요. 증여자 기준.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과세잖아요. 증여자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배워요. 자, 넘어가죠. 자, 3번 4번을 묶어요. 3번 4번을 묶어. 상속이잖아. 자, 무슨 상속이다? 가업상속. 그럼 가업상속은 세금 혜택을 많이 줘. 타법에서도. 그럼 보유기간도 늘려줘야지 세금 혜택을 줘. 그래서 가업상속은 언제부터 취득일을 시작한다? 피가 꼭 붙어야 돼. 피. 그 다음 4번 일반 상속은 피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상속 개시일. 그냥 상속 개시일. 가업은 피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되므로.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별 하나 딱 붙고 이거 조합원 입주권 3년 보유해야죠. 언제까지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이때는 집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 지문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양도일까지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6번 나왔다.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하죠. 언제부터 3년 보유를 따진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시작한다. 자, 그 다음 04번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더라도 물가 상승분이죠. 계속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산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봐. 거기서 각각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2%짜리와 8%짜리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 그럼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렇죠?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 알아들었나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공제해줘요. 항상 미등기는 뭐다? 세법에서 등기가 가능한 건데 안 하고 파는 거.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를 안 써요. 뒤에서 배워요.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와. 그 다음 기본공제. 밑에 식을 접수해야 돼요. 쭉 따라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장기 그리고 소득금액이 나오면 뭐를 뺀다? 기본공제를 뺀다. 그럼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다? 소득금액에서. 그럼 과표가 나온다. 자, 오른쪽 기본공제 다 설명했네. 대부분 모든 자산 다 해줘. 왜 다 해줘? 모든 거 팔 때 기초비용 들어가죠? 그럼 보유기간은 안 따진다. 기초공제니까. 그럼 공제는 자산별이 아니에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로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여기에서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은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오른쪽 나왔죠? 소득별로 공제한다고요. 부동산 등 이게 1호 소득이야. 주식은 2호 소득, 파생상품은 3호 소득. 숫자 매겨요. 부동산 등 이게 1호 소득. 그럼 1호 소득이 어디까지예요? 등이 기타 자산까지. 그 다음 주식은 따로 공제를 하고 2호 파생상품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 기초가 뭐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1호, 2호, 3호로 구분해야 돼요. 등이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자, 공제 방법. 기억. 항상 뭐다? 순서대로 공제하죠?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다. 때는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제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공제한다. 250을.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제 순서.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고요. 감면소득, 세금이 없는 거야. 감면소득이 있고 또는 일반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어. 일반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죠? 동일 연도에 감면소득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대표주자가 뭐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이런 거는 양도세를 법에 의해서 일정 한도까지 깎아줘. 그럼 기본공제는 연 250을 공제받죠? 그럼 순서를 따져. 이해를 먼저 공제합니다. 먼저. 얼마 공제한다? 250. 그럼 이해는 공제를 못 받아요. 연 250이니까 이거는 뭐다? 양도세를 나중에 계산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를 먼저 계산하면서 250 받으면 이해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공제하고 감면은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죠. 나중에 계산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할 때는 항상 공제 방법은 뭐다?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기억,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외자가 들어가야 옳은 답이에요. 외가 뭐다? 일반 소득이에요. 외자 들어갔잖아요. 그럼 니은도 외자 들어갔죠? 먼저 순차로 공제하라. 디귿은 알 필요 없고요. 자, 기본공제는 왜 해줘?
비거주자도 더해줘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종합소득. 우리가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받죠? 받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기초공제가 있다는 거야.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비거주자도 해줘요. 인적공제니까. 그럼 면세점 기능이 있다. 뭔 뜻이다? 팔고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250을 공제받으니까 그래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는 면세점 기능이 있다.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했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별표시. 장기와 기본공제. 비교할 줄 알아요. 딱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다. 미등기. 가운데 공통사항은 미등기밖에 없어요. 전부 나머지는 차이점이다. 딱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나머지는 전부 뭐다? 차이점이다. 됐어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똑같아, 위에도. 자, 두 번째, 비거주자도 공제해줘요. 자, 1주택이야, 고가주택. 비거주자도 공제해줘요. 확대 적용 배제. 확대 적용 배제가 뭐다? 비거주자니까 몇 프로만 해주겠다. 6에서 30까지만.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해요. 확대는 안 해준다. 24에서 80을 안 해주고 몇 프로만 해주겠다? 6에서 30. 그 다음 공동소유재산은 양도세는 장기는 물적공제예요. 물건별로 공제가 들어간다. 토건조 나누어서. 그럼 오른쪽은 뭐다?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인데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자별로 각각 공제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공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250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자산이란 물적공제를 함량하는 것 물건별로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공동소유자는 기본공제를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다?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그죠? 그리고 앞에서 정신이 사나웠죠? 양도차익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 파트가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벌써 이제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장특공제를 정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본공제를 정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율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는 거예요. 세율. 자, 밑에 이게 기본입니다. 734 세율 개요. 자, 양도세 세율 구조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 둘 다 써요. 초과누진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옆에 적어요.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을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투기방지를 위해서 차등비례세율도 같이 쓴다. 그리고 2번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일 때는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큰 거. 그러나 둘 이상일 때는 타법에서는 뭐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둘 이상일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세율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개 중에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용어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왜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칠판 봐요. 자, 우리가 배운 거 과거로 2달 전 걸로 더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럼 끝난 게 아니죠?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추징을 하게 돼 있어요. 꼼수물이니까. 나머지는 높은 세율하면 틀려요. 큰 거 뒤에서 증명하고. 자, 표준세율. 그래서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밑에 초과노진 세율을 4글자로 기본세율.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항상 첫째 줄은 암기해야 돼. 나머지는 안 물어봐. 뛰고 5억 원 초과할 때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42. 그래서 6에서 42가 몇 단계예요? 몇 단계? 7단계로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게 기초잖아. 1호 자산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70%. 일명 미쳤다 70%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미등기로 팔면은 70% 뺏어갑니다. 자, 등기 대상을 뭐를 팔아서? 토,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잖아요.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 70%다. 자, 근데 여기에서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를 나눠야 돼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3가지로 달라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기초가 박스 734 이게 돼야 나머지 이게 기초입니다. 그럼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뺏어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들어가면 4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6에서 42. 7단계. 그래도 보유기간 3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나왔죠? 보유기간을 3가지로 나눠요. 단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달라요. 등기 대상은 미등기는 70 똑같고 1년 미만은 4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은 기본세율.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칸에 보유기간을 2가지로 구분하고 토지 상가 등은 보유기간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4번째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4번째 배워요. 이게 되면 나중에 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잘 봐. 여기 보세요. 자, 상가 토지는 몇 년 기준이야? 2년 기준. 저기 보세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해.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세금이 제일 싸요.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그리고 집,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기준이야. 딱 공부 끝나고 가니까 아파트 앞에 배우자가 딱 서 있잖아. 딱 서 있어. 1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면 배우자가 마중 안 나오나요? 집에 계실 때는. 나와서 격려를 해주잖아. 닭보도 쳐다봐. 자, 그 다음 자, 주택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50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요건을 물어보면 다 맞춰. 외우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물어봐. 자, 보유기간 8개월. 8개월. 토지상가는 몇 프로? 50. 주택은 40. 자, 보유기간이 1년 8개월. 왼쪽은 40. 오른쪽은 기본세율. 자, 보유기간이 2년 5개월. 왼쪽은 기본세율. 오른쪽도 기본세율.
종료한가는 상가 토지는 2년을 채워야 세금이 제일 싸요. 못 채우면 40 또는 5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을 채워야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